동해 심해가스전 개발이 추진되면서 이 건설사들도 그 수혜를 볼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건설업계 출입하는 부동산부 방서우 기자와 알아봅니다. 방 기자, 이 원유가스 개발 사업인데 건설사들이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사실 아직까지는 좀 모든 게 불확실한 상황이긴 합니다. 네. 그래도 이제 해적 깊은 곳에 이제 묻혀 있는 게 뭐 이제 물인지 가스인지 석유인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이제 시추를 해야 하는데요. 최소 이제 5군데는 뚫어봐야 한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한 곳이 이제 바로 그 대왕고래인 것이고요. 시추공 하나를 뚫는 데만 1,000억 원이라는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만큼 정부는 이 대왕고래를 포함해서 어느 곳을 먼저 뚫을지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 달 그 첫 시추 지역이 결정될 것으로 보이고요. 올해 말 시추에 들어가면 내년 상반기 중에는 1차 시추 결과가 나올 전망입니다. 만약 이렇게 해서 발견된 석유나 가스가 이제 사업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될 경우 이것을 육상으로 끌어올려서 이제 우리가 쓸 수 있는 형태로 생산하고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필요합니다. 바로 그런 대규모 플랜트를 국내 건설사들이 수주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플랜트 개발을 건설사들이 맡을 수 있다. 거의 개발의 마지막 단계 정도 되겠습니다. 건설사들이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술력은 충분히 있는 건가요, 지금? 그렇습니다. 국내 건설사들은 이미 이제 중동을 비롯한 산유국에서 좀 비슷한 프로젝트를 다수 수주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특히 삼성 E&A 같은 경우는 이제 주택 사업을 하지 않는 국내 유일의 이제 순수 EPC 업체로서 좀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이미 우리나라 최초의 가스전인 동해 가스전 개발 과정에서 이 육상 구조물 건설을 맡은 적이 있습니다. 당시 수주 금액만 연간 매출액의 한 6% 정도였고요. 최근에도 이제 이 삼성 E&A는 GS건설과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8조 원 규모의 파딜리 가스 플랜트를 수주했는데요. 이는 거의 창사 이래 최대 수주 금액이라고 합니다. 삼성 E&A와 GS건설이 해외에서 이미 입증된 결과가 있다. 다른 건설사는 또 없어요? 또 이제 현대가 건설 현재도 만만치 않습니다. 현대. 예, 네. 지난 2월이었는데요. 이제 국내 석유화학업계 사상 최대 규모의 석유화학 설비를 건설하는 그 샤힌 프로젝트를 바로 현대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이 따냈습니다. 특히 좀 이제 저부가가치의 원유를 좀 이제 산업의 쌀이라고 불리는 에틸렌 등으로 바꿔주는 설비를 짓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좀 더 이제 더 의미가 있고요. 네. 이 밖에 좀 이제 최근 환경 규제가 강화되면서 이제 석화 산업에 필요한 부가 산업들도 좀 국내 업체들이 수행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시각들이 있는데요. 이 분야에서는 발전소에서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를 모아서 저장하거나 다른 산업재로 활용하는 기술이 필요한데 이 분야에서는 이제 좀 탄소 포집 활용 저장 CCUS라고 하는 이런 분야를 이제 신사업으로 육성 중인 DLENC의 수혜가 예상됩니다. 레퍼런스들은 다들 있다 이런 얘기인데 이런 기업들의 주가가 이번 이슈로 막 뜨겁거나 그러지는 않잖아요, 지금? 아무래도 역시 불확실성 때문으로 보입니다. 이제 무엇을 어디에 짓든 결국 이제 시추를 해봐야지 알 수 있는데 네. 그때까지 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당장 올 하반기에 진행될 탐사 시추 단계만 하더라도 이제 건설사들이 수주하는 일거리는 정말 하나도 없습니다. 실제로 한국석유공사는 이미 노르웨이 업체와 시추 계약을 맺은 상황이고요. 이후 생산 시설을 짓는다 하더라도 이제 해저 파이프나 이런 해상 구조물은 또 조선업계의 몫입니다. 따라서 이제 그럼 육상 이제 생산 시설만이 남는데 건설사들이 요거를 통해 수주할 수 있는 금액이 한 5천억 원에서 1조 원 사이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이 건설사들이 지금 해외에서 수주하는 게 막 수조 원씩 되는데 다 합쳐서 1조 원 미만이다. 굉장히 좀 미미한 수준인데요. 일단 이제 과거 2001년 우리가 이제 동해 가스전 개발 사례를 통해서 좀 보수적으로 추산된 금액이긴 합니다. 네. 이제 당시 현대중공업과 삼성 엔지니어링이 이제 둘이 합쳐서 1,800억 원 규모로 수주를 했었는데요. 그 당시 현대중공업이 해상 구조물을 맡았었고, 그다음에 삼성 엔지니어링이 육상 처리 시설을 지었었습니다. 그때보다 지금 이제 공사비는 한 3배 올랐고, 국내 천연가스 수요도 2배 이상 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발 규모는 정부의 발표대로라면 0.45억 배럴에서 지금 140억 배럴로 300배 넘게 치솟습니다. 이 모든 것을 감안했을 때 이제 건설사들 몫이 최소 5천억 원에서 1조 원이라는 거고요. 향후 인플레이션이나 개발비 이제 변동 여부에 따라서 좀 수주 금액은 더 높아질 수 있는데 이제 숫자만 보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좀 적은 규모일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삼성 E&A만 하더라도 거의 1조 원을 수주한다고 하면은 거의 연간 매출의 한 10% 정도는 됩니다. 그리고 네. 우리나라가 중동 같은 산유국도 아니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집만 지어서는 이제 먹고 살 수 없는 건설사들에게는 좀 이런 1조 원의 수주라도 굉장히 좀 절실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파봤더니 원유가스가 있어야 이 모든 게 성립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직까지는 좀 막연하긴 한데 그래도 만약 있다면 이 정도 그림을 우리가 좀 그려볼 수 있다라는 설명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부동산부 방서우 기자였습니다.